지금 중앙일보가 굉장히 이제 기사를 길게 썼던데 이른바 역시너지 문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TK에서 혹은 PK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지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감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저는 제가 통합 테이블에 논의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상태로 결합하면은 네. 산술적인 합의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근데 제 말을 안 믿던 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며칠 되면서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해 나갈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세요? 대응의 수위가?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은 네. 첫째, 그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두 번째는 비례대표 명단이나 이런데 네. 거기는 내 의사와 다른 사람이 껴있으면 내가 투표하기 어렵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후자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명단을 짜거나 할 때 아주 이제 지지층을 싫어할 만한 인물들 내는 것은 금해야죠. 그거는. 네, 그런 네. 원칙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층이 싫어하거나 비토하는 세력에 대해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례 명단 짤 때 순위로 될 거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비례 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리스크냐면요. 제가 어제 민주당 뭐 핵심 관계자랑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 비례 연합정당 명부 짜기 되게 힘들 텐데요. 네, 그냥 우리가 사후적으로 지난번에 그 위성정당에서 탄생한 네. 더불어시민당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은 그때는 시간이 후룩 가가지고 검증도 못했지만은 네. 만약에 비례 연합정당의 비례 명단에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윤미향 의원 같은 분이 껴있으면 어떡하나. 네, 아니면 류호정 의원 같이 좀 개성이 강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 명부 자체가 투표하기 싫어지는 명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의 비례연합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각 당에게 만약에 TO를 주게 되면은 네. 뭐 예를 들어 뭐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 함께할지 모르겠지만은 진보당이라는데 개성 있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특출난 개성과 그들만의 감성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또 명단 끼면은 뒷번호 투표하기 싫고 이런 거거든요. 또 민주당 분들은 윤미향 의원이 뭐가 문제냐, 조정훈 의원이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또 문제 제기나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각 당 사정에 따라서 뭐 비례 의석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광주에서 이낙연 대표의 출마, 그 다음에 뭐 대구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출마, 이런 내용들이 좀 언론지상에서는 거론이 되는데 이게 현실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저희가 전략 투입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략 투입 자산은 최대한 아꼈다가 마지막에 선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일찍 배치되거나 선언해버리면은 네. 거기 맞춤형 후보가 나오고 전략 자산이 또 투입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저희가 선거 뛰는 것과 선거 지위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움직여야죠. 그러면 뭐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선거가 이제 2달도 안 남은 상황이어서. 등록일 전에 확정되겠죠. 딱 후보 등록 마지막 직전에 그 전주쯤에 확정되겠죠. 그 전주에요. 그러면 너무 촉박한 건 아닌가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하고 활동 중이고 해서. 촉박하지만 저희가 지금 뭐 명함 돌리고 다닐 수 있는 일정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이런 선거 처음입니다. 예,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서. 그 대표님을 향해서 지역구보다는 안정적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비례를 출마하는 게 낫지 않냐, 비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을 쳐도요. 예. 10%는 비례가 5개입니다. 예. 20%는 10개입니다. 예. 어디가 안정권인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동형이 됐다. 네. 저희는 위성정당 안 만들기로 했으니까 네. 저희가 만약에 지역구를 10석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근데 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 뭐 15% 나온다. 네. 그럼 오히려 비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례로 등록했는데 비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최대한 올인해가지고 지역구에서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네. 저희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 이게 조홍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의 노력을 딛고 어떤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네. 저희가 당선되어도 가치 있는 일이고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각오를 좀 다지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의석이 4석이에요. 네. 그죠? 4석이고 그 후보 등록이 3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최소한 3명을 더 영입을 해야
정의당보다 앞순위인 기호 3번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현역 세 분은 민주당에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TK 공천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이탈이 먼저 시작되지 않는 것이지 예. 영남 지역 이탈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남 지역 이탈. TK에서 억지로 지금 재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명들을. 그렇죠. 예. TK는 그게 안 돼요. 전석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 올려보내는 거 아니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소속? 무소속이거나 개혁신당행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접촉하시는 TK 의원 현역들이 있습니까? 한동안 접촉 많이 하다가 요즘도 접촉 안 합니다. 이제 진짜 결전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어차피 그 시간 이후 움직일 거니까 사람들이요. 예. 예. 알아서 올 거다. 알아서 이제 그때 되면 서로 연락을 하겠죠. 예. 결정이 나는 순간.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하고 이제 호남권 면접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거 명단도 보니까 당장 단수 공천은 일찍 발표한다고 했는데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TK발로 이탈이 나오면 TK에서 넘어올 개혁신당행 국회의원 현역들이 몇 명 될까요? 예측 안 됩니다, 솔직히. 아니 그래도 뭐 그냥 러프하게 그때 잡으면 TK 지역에 저희 지지율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죠.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다들 자기 공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다 본인이 공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올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면 25명 중에 원래 보통 TK는 한 70% 가까이 물갈이를 하는데 네. 그러면 15명 정도 나 죽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다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3월 정도 되면 뭐 이쪽으로 넘어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야말로 제가 더 예측 불가입니다. 저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오늘 그 받은 글 도는 그 찌라시 도는 걸 보니까 네. 뭐 인재근 의원의 무슨 뭐 이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막 돌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여기 국회에 있다가 나오는데 마침 소파에 김재섭 위원장 앉아 있길래 네. 물어봤어요? 야 재섭아 인재근 의원님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혹시라도 뭐 인재근 의원 쪽의 의사는 하나도 저희가 확인한 거 없지만은 인재근 위원장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니? 그랬더니만은 너무 좋죠 형 이렇게 가지고 아, 예. 그래서 이게 그 가능성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선거가 되게 특이하게 흘러가고 있는 약간 양상이란 게 네. 그 개혁신당의 후보군이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가지고 양당의 선거 결과에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조홍천 의원, 이원우 의원 두 분 오늘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남양주 갑에 국민의힘만 후보가 지금 예비 후보 4명 있고 뭐 조정이 되겠지만 네.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뭐 이렇게 쭉 도합 8명이 지금 경쟁 중인데 조홍천 의원 뭐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남양주 갑의 개혁신당 또 이원우 의원의 개혁신당으로 출마했을 때 네. 예, 판세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원래 했던 지역구니까 간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조홍천 의원이야 뭐 원래 인기가 남양주에 괜찮은 편이고 네. 지금 최민희 의원님이 가서 이제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민희 의원님도 뭐 대중적 인지도가 있으시지만은 네. 조홍천 의원님은 원래 그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국민의힘이 좀 다소 약한 후보를 내는 순간 보수 지지세까지 상당히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고 뭐 지역 관리야 조직 관리 잘하셨다고 정평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화성의 이원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이원우 의원님이 동탄에서 사실 뭐 60% 지지율로 당선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가 있으시다 이렇게 보고 물론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네. 화성 같은 경우 동탄 같은 경우에는 30대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접근하시냐가 중요할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